오빠, 내가 가보란 부동산에 가보긴 한 거야? 아, 요즘 회사가 바빠서 미안. 오늘도 좀 그렇고 내일 퇴근하면 한번 가볼게. 됐어. 방금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 왔어. 내가 찜해놨던 그 집 벌써 다른 사람이 계약금 걸고 가져갔대. 그 돈에 그런 집 못 구하는데 진짜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나도 가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어떡해. 다음에는 꼭 일찍 가서 확인할게. 아, 진짜? 그 말만 벌써 몇 번째야?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깔 때 같이 가자니까. 왜 오빠는 맨날 일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만들어? 아니, 다른 건 안 그러다가 우리 신혼집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썽인데. 알겠어. 다음엔 나도 꼭 같이 갈게. 우리 결혼 몇 달 안 남았다고. 신혼집을 확실하게 정해야 혼수니 뭐니 다른 준비를 하던지 하지. 진짜 나도 더는 못 참아. 다음에 내가 집 보러 갈 때 같이 안 가면 그냥 나 혼자서 결정해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다음엔 나도 꼭 같이 갈게. 3년 만난 남자친구와 내년 봄에 결혼을 하기로 해서 저는 열심히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둘 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혼수는 그때 상황 맞춰서 최소한으로 하고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남자친구 태도도 워낙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집 보러 가자는 말이 없길래 결국 몸이 달아오른 제가 나서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었죠. 남자친구가 가진 예산도 현금 9천만 원 정도 있었고 저는 1억 5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 적게 받고 가진 현금 안에서 집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품을 팔아 기껏 괜찮은 집을 골라놓으면 남자친구가 부동산 약속을 파토내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나랑 결혼을 할 생각은 있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죠. 아까 마지막으로 본 집 어땠어? 나는 다 괜찮던데? 무슨 말이 그래? 진짜 제대로 본 거 맞아? 방금 부동산 아저씨한테 연락 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집주인이 지금 계약하면 전세금 2억 5천까지 맞춰준다는데? 여기로 하는 게 좋겠지? 다른 곳도 다 둘러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아직 못 본 곳도 많잖아. 내가 이 동네 전세 매물만 벌써 수십 개를 보고 다녔어. 빌라 아파트 다 합쳐서 생각해도 2억 5천에 그런 집은 또 없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대출도 거의 안 받아도 되고 혼수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카드로 하자. 우리 형편에 이게 최선이야. 왜? 오빠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전세금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대출을 받자는 거야? 우리 두 사람 수입도 별로 안 되는데 대출금 갚으면서 언제 돈 모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최선이야. 아끼고 아껴서 살면 2년 후에는 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겠지. 아니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목돈을 한 번에 다 털어넣는 게 부담된다는 거지. 이것도 시세에 비해 진짜 싸게 구하는 거야. 어차피 오빠 회사 출근하는 거리랑 내가 출근하는 거리 생각하면 여기서 더 외곽으로 나갈 수도 없어. 우리 예산에서 이보다 싼 곳은 못 찾는다니까. 그러면 그냥 전세 말고 월세로 가는 건 어때? 아니, 오빠 진짜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목돈이 있는데 왜 월세로 가? 매달 들어가는 월세가 전세이자보다 훨씬 더 들어갈 텐데. 그건 나도 아는데 손에 쥐고 있는 목돈을 전부 전세금으로 넣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둘만 사는데 아파트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큰 집에 들어갈 이유라도 있어? 그게 무슨 큰 집이야. 아까 본 집은 겨우 22평밖에 안 돼. 그냥 빌라에서 월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좀 알자. 보는 집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빌라에서 월세를 살자고? 오빠, 진짜 나랑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 맞아? 누가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작은 데로 가자는 거지. 사정이라니. 대체 무슨 사정?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게 되면 너도 다 알게 될 테니까.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내가 모아놨었던 돈은 엄마가 어렵다고 하길래 빌려줬어. 엄마한테 8천만 원 빌려주고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 정도뿐이야. 뭐? 전부 어머님한테 빌려줬다고?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8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어? 아빠가 몇 달 전에 회사 그만뒀잖아. 두 분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갈비집이라도 차려보겠다고 하시길래.
아빠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빌려드렸어. 언제 빌려드린 건데? 지난달에 가게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때쯤 빌려드렸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이건 우리 집안 일이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인데 설마 내 돈을 떼먹기에 하시겠어? 언젠가는 다 받을 돈이니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런 중요한 문제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했냐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돈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문제잖아. 내년에 우리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거 몰라? 우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맘대로 빌려줘 버린 거냐고. 1,000만 원 남은 걸로 대체 뭘 할 건데? 자기한테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집 구하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으면 그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오빠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기적이긴 뭐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쓴 거잖아.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대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혼집 구할 돈이니까 최소한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사고는 혼자 다 쳐놓고 이제 와서 통보하면 끝나는 일이야.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춰서 해보자. 나 지금 오빠한테 완전히 실망했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도 이 모양인데 나중엔 오죽할까?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진 것 같아.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일인데 너 같으면 안 그랬겠어? 몰라. 아무튼 그 돈 안 받아오면 결혼도 없던 일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다 쓰러져가는 월세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진 않으니까. 진짜 너무한다 너도. 너무한 게 대체 누군데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했으면 한 달 동안 제가 시간 낭비라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집안 상황이 어려우면 언제든 부모님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도 결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실망이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앞으로 언제든지 저 몰래 자기 부모에게 돈 빌려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남자친구에게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헤어져야 하나, 한번 참고 넘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얘,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진하게 생겨서 착한 줄 알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도 좋다고 허락했더니 이제 보니 돈독이 제대로 오른 여우였네. 너가 내 아들한테 돈 안 받아오면 결혼 안 하겠다고 협박했니? 네, 맞아요. 돈 문제 해결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와서 돈 받아오더라도 결혼할 생각 별로 없거든요. 뭐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너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아니? 사이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잖아.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뻔히 아들 결혼하는 거 아셨으면서도 한 푼 도와주기는커녕 모아놨던 돈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너 지금 나 비꼬는 거야? 비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저희 결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버님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갈비집을 차리는 이유는 뭔데요? 전부 아드님이 돈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그걸로 한탕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어디서 되도 않는 머리를 굴려? 보자 하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빌려준 호기 오빠도 등신이지만 아들 결혼자금 뺏어간 당신들은 진짜 무섭네요? 하마터면 깜빡 속아서 가족 될 뻔했어요. 이거 완전 꽃뱀 아니야? 너 어떻게 내 아들이 돈 없다고 하니까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돌변할 수 있어? 꽃뱀이요? 꽃뱀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꽃뱀 아니에요? 아들 돈 보고 눈 뒤집혀서 달려든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잖아요. 야, 너 어디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쩌시게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저희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 이젠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욕심 많은 그 집 아줌마랑 멍청한 남자친구 덕분에 미리 알아채고 피할 수 있었네요. 어떻게 아들 결혼 자금 모아놓은 걸 알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그 돈 뺏어서 장사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려간 돈이 8천만 원인데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그 돈을 언제 갚을 수 있겠어요?
요즘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억 투자해서 갈비집 차리고 있는 게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상의 없이 큰돈 빌려줬다는 점에서 나랑 결혼할 사람은 아니다 싶었고 그 집 아줌마의 본 모습까지 겪어보니 파혼하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3년 만난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남은 제 수십 년 인생보다 아깝진 않으니까요. 어머니 언제 들어오세요? 오늘 겉절이 다 담그고 반죽도 다 끝냈어요. 장사 준비 다 되었는데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나 지금 잠깐 밖에 나왔어. 곧 갈 거긴 한데 시간 되면 그냥 문 열어서 너 혼자 손님 받기 시작해라. 너도 일 배운 지 몇 년인데 아직도 혼자 알아서 못하니? 네, 알겠어요. 김치는 맛봤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똑똑히 한 거 맞니? 그럼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따 오시면 간 좀 봐주세요. 너는 어쩜 실력이 그렇게 빨리 안 느는 건지. 그냥 장사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너 말고 다른 사람 뽑아서 쓰면 그만이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 갑자기 무슨 돈? 넌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게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안 그래도 혼자 사시고 일도 많이 못 하시는데 최근에는 허리까지 아프시다 하더라고요. 내가 대체 돈이 어디 있냐? 너는 왜 내 얼굴만 보면 돈을 못 달라고 해서 안달이야? 저 그동안 월급도 한 번 안 올려주셨잖아요. 처음에는 100만 원 주시고 일하는 거 봐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얘가 또 월급 이야기네. 너 이 가게 처음 들어올 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 당장 갈 곳도 없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월급도 100만 원씩 챙겨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군소리 없이 어머님이 시키는 일 다 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못 쉬어가면서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딸도 초등학교 들어갔고 돈 들어갈 일이 꽤 있어요. 너희 엄마 허리 수술 좀 나중에 한다고 뭐 큰일이라도 나냐? 그래도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나가서 하시던 일도 아예 못하고 계세요. 이러다간 제가 친정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할 판인데. 내 아들은 너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병원 문턱도 못 밟고 세상 떠났어?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안도 잘 된 거 하나 없단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길바닥으로 내쫓고 싶은데 그래도 손녀딸 얼굴 봐서 참은 거야. 어머니, 혜미 아빠가 일하다가 사고 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다가 그런 건데. 네가 시집와서 이렇게 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든 일 안 해도 그만이었어. 이참에 그만두고 너랑 나랑 영 끊을래? 네? 아니 그냥 그만두고 나가.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너 줄 돈 없다. 이참에 방도 빼서 나가고 나도 알턴 이 좀 뽑아보자. 죄송해요. 돈 이야기 안 할게요. 어휴 속 터져 진짜. 저는 5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당시에 3살 먹은 딸을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집도 절도 없고 가진 돈도 없이 어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만 봤기 때문에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옷방으로 쓰던 작은 방 한 칸에 아이와 둘이 살았고 가게 오픈하기 전인 아침 9시에 저 혼자 출근해서 장사 준비 다 마치고 저녁 10시 마감할 때까지 일을 했어요. 시모가 처음 월급으로 100만 원 주셨고 나중에 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월급은 한 푼도 올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낼 때마다 저런 식으로 나가라는 듯 협박을 하는 바람에 당장 아이 데리고 갈 곳도 없어서 속으로 꼭 참을 수밖에 없었죠. 친정아빠도 진작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기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기 올게? 바빠?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중이야? 아니요, 지금은 저녁 장사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잠깐 외출하셨는데 뭐 전해드릴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했겠지. 오늘은 올케한테 직접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아, 네.
친정엄마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요. 얼마가 필요한데?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올케가 지금 엄마 가게에서 일한 지 5년 됐나? 내가 500만 원 줄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안 갚아도 돼.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대신 당장 가게 그만두고 엄마 집에서 방 빼고 나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내 동생 먼저 세상 떠나고 지난 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우리도 올케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젠 나가서 올케 삶을 찾아야지. 저는 어머님 일 그만두시면 그 식당 물려받아서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요. 어차피 형님은 식당 일에 관심도 없으시고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머님도 나중에는 저보고 맡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도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내년부터 그 가게는 엄마랑 내가 같이 하기로 했어. 1년 정도 같이 하다가 엄마 은퇴하고 나면 내가 맡아서 해야지. 아니, 그동안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참고 일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요? 왜? 내가 퇴직금까지 따로 챙겨준다니까? 올케가 5년 일했으니 5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 돈으로 올케 어머님 병원비도 쓰고 애랑 둘이 살만한 방도 찾아봐야지. 형님, 그 돈으로 대체 뭘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집에서 쫓아내야지. 곱게 나가기 싫으면 애 보는 앞에서 망신이라도 한 번 당해볼래? 설마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내가 인심 후하게 썼다. 1,000만 원 챙겨줄게. 대신에 다신 우리 식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 썼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그러게 누가 미련하게 그러고 살래? 우리가 계약서라도 쓴 적 있어? 예정을 생각해서 먹여주고 재워준 돈까지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이번 달 안으로 방 비우고 나가. 갑자기 듣게 된 당장 나가라는 황당한 이야기에 심호를 붙들고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100만 원이란 알량한 월급을 받으면서 참을 수 있었던 건 언젠간 이 가게를 제가 물려받고 장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어머니, 진짜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게 저한테 주신다면서요? 나는 원래 너한테 주려고 했지. 근데 어쩌냐? 하나 남은 내 새끼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피가 섞인 내 딸이 먼저지. 너는 남의 집 딸 아니냐? 우리 혜미는 어머님 손녀딸 아닌가요? 어머님 피가 섞인 어머님 친손녀잖아요? 그래, 그러면 혜미는 집에 놓고 너만 나가. 혜미는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아니, 자식을 두고 몸만 나가라뇨.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 딸이 너한테 돈도 준다고 했다면서? 준다고 할 때 받아서 나가.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너한테도 혜미한테도 좋을 거 없다. 5년 동안 죽어라고 일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요? 내가 너한테 일해달라고 부탁했니? 너가 제발 일만 시켜달라고 사정사정한 거 아니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까지 주고 있었는데 네가 좋아서 일 배우기 시작했으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져달래? 알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만두고 나가는 마당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동안 제대로 못 받은 돈까지 다 받아낼까 생각해보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심호와 신우가 제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심호와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증거도 제 손에 없었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면 끝까지 가더라도 제가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가 주는 1,000만 원 받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앞길이 막막했지만 저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당시 친정엄마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서 그 돈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엄마와 둘이 가게를 차렸고 이게 망하면 내 인생도 끝이란 생각으로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그런대로 자리 잡아서 새 식구가 먹고 살만합니다. 올케 지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형님이 어쩐 일로 저한테 연락을 다 주셨어요? 어머님 장례식 이후로 처음 연락하시는 거죠? 그러게 거의 반년 만이네. 엄마도 갑자기 그렇게 가버릴 줄은 몰랐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무튼 어쩐 일이세요? 올케네 가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생각보다는요. 그래도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올케네 가게 레시피 좀 알려주라. 사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어. 손님들이 자꾸 음식 맛 달라졌다고 하는 바람에 미치겠네?
매출도 그때 올케가 있을 때보다 절반 넘게 떨어진 것 같아. 저희 가게 레시피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식당 레시피는 친정엄마랑 둘이 개발해서 시작한 거라서 형님한테 알려드릴 만한 건 딱히 없네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다시 일해주면 안 될까? 이번에는 월급 제대로 쳐서 줄 테니까. 저는 이미 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줄게. 요즘에 일하는 아주머니 월급이 300만 원인데요? 아니다. 400만 원 줄게. 더 이상은 나도 곤란해. 필요 없네요. 저희 가게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고 형님 밑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니, 돈 준다고 누가 돈 떼먹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훔쳐간 레시피로 장사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희들 내가 고소할 거야. 이게 예정을 생각해서 형님 대우해줬더니 선을 넘네? 고소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봐. 자기 엄마가 만들던 음식이 어떤 맛인지도 모르면서 그따위로 장사하니까 가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니? 그쪽 가게 단골 손님들 요즘엔 전부 이쪽에서 식사하시더라. 맛도 맛이지만 바뀐 사장이 싸가지가 없어서 입맛이 뚝 떨어진대. 야,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언제까지 잘 되나 두고 보자. 그쪽에서 신경 안 써줘도 알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음식 배우고 싶으면 우리 가게 와서 설거지부터 배우든가.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내가 미쳤어? 네 밑에서 일하게? 사실 나도 그쪽이랑 일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아무튼 잘 지내시고 저는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이만 일하러 가봐야겠네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2년 만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 대신 일을 배우겠다는 신우는 오후에 잠깐 나와서 몇 시간만 하다가 들어가 버리고 아침 장사 준비부터 저녁 마감까지 시모가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무리를 해서 그런가 1년 만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신우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도 들쑥날쑥하고 서비스도 개판인데다가 시모가 살아있을 때보다 가격은 더 비싸게 받으니 당연히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그때 단골 손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가게까지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였어요. 정말 사람 인생이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구나 싶고 감당하지도 못할 걸 욕심내서 뺏어갔으니 망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만 한편으론 친정엄마 모시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어서 잘된 일이구나 싶어요. 남 망하라고 바라면 안 되지만 신우는 좀 망해도 싼 사람인 것 같네요. 전부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자업자득이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